자, 재보궐의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점점 다가오는 대선의 시간 똑딱똑딱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도 대선의 시간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야당에서 먼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오해 성사를 요구받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숙제가, 넘어야 할 산이 지금 다가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판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은 서로 수사를 한 악연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수사팀을 이끌었을 때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김용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때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법이란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 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문재인 적폐 그것을 크게 비난한 우리 당에서 그 적폐 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환 과정을 거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정도죠. 김용판 의원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재명 기자,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언젠간 넘어야 할 산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도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고,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찍는 도끼는 내가 누굴 찍었는지 잊을 수 있어도 찍힘을 당한 나무는 그 상처를 잊지 않는다는 건데, 일단 김용판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악연 어떤 관계입니까? 2012년 대선 때였죠. 그때 국정원에서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당시 김용판 의원이 서울경찰청장이었죠. 경찰청장으로서 그 수사를 축소하려고 외압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던 거고, 그래서 기소가 됐었고 결국은 한 2년여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 다 무죄였다고요?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가까이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마음적인 부담도 컸겠지만 사실은 또 이제 당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년여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호사 비용을 썼다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용판 의원 개인적으로도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원한 그런 한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잘못 기소했군요, 그럼?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법적으로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건 사실 김용판 의원은 개인적인 원한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등장할 때 매듭지어야 할 하나의 매듭지어야 할 그런 사안이죠. 그런 점에서 전 이번에 김용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야권에 김용판 의원뿐이 아니라 야권의 많은 인사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야권과 함께 손을 잡는다면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김용판 의원은 사실상 사과를 요구한 거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법적 정의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인 만큼 그래서 사과의 문제로 정리할지 아니면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과거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본인이 입장을 밝힐지가 굉장히 이제 숙제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김용판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화답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화답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할지, 사과를 할지, 해명을 할지, 아니면 무시를 할지, 반박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김용판 의원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잘못 기소한 결론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 김용판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사과를 할지, 더 나아가서 현 정부가 주도해왔던 적폐 청산의 최선봉에 섰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할지, 두 가지 갈래가 주목이 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계를 그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수사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왔길래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에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7년 전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외압이 무관치 않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김용판, 윤석열의 악연뿐만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고 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총리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악연까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용판 전 청장이었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후 7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공정하게 지시를 밝혀줌으로써 저와 경찰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1심, 2심, 3심이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수사팀장의 기소, 당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매우 억울한 피해자가 된 셈인데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용판 의원이 개인적으로 당했던 심리적인 고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건이 왜 지금 나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시다시피 김용판 의원의 사건은 2015년 정도 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일하던 정부에서 가까운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이제 고초도 많이 겪었는데 글쎄 그 건과 지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건이 왜 여기서 나와 하는 거는 글쎄 지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정리를 지금 먼저 앞서서 저렇게 요구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치에 들어오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이 이 건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적폐 수사에 대한 문제나 그에 대한 반응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 본인이 정리해서 먼저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시간을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고 지지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게 정권을 떠나서 본인이 검사로서 처해 있던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얼마나 공정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해냈느냐에 대한 평가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쎄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대선을 향해서 째깍째깍 시계가 많이 가고 있는데 다소 좀 빠르게 그리고 크게 야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균열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좀 빨리 꺼내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예, 당 내에 있는 중진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깜짝 놀랐다라는 표정도 읽힙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직업상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본인이 그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뭐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입장에 있으면 밝히는 것이고 검사 윤석열과 또 정치인 윤석열도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행보를 할 수 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하면서 30년을 구형을 했고 지금 이제 24년입니까? 형을 살고 계시는데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윤 총장에 대해서 두둔하는 입장도 현재 나왔지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적폐 수사 과한 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윤 전 총장의 입장을 묻는 의견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 윤석열 총장 측의 간단한 입장도 살펴보긴 할 텐데 사실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국민의힘으로 갈지 말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의 의원 몇 명 입장에서는 오긴 오더라도 김용판 의원 말대로 과거의 문제는 매듭 짓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한데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예. 당장 김용판 의원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 쪽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또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문제, 적폐 수사의 문제 이런 구도가 아니라 아까 앵커께서 두 가지 결이 있다고 하셨어요. 개인의 결과 그다음에 적폐 청산에 대한 결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 결을 더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으로 받는 질문 또 김용판 의원의 질문은 뭐냐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기소권 남용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김용판 의원 질문이 그거고 민주당에서 하게 된 질문은 왜 조국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면서 그렇게 무리한 기소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본질은 개인적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본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여러 가지 답변과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잘 준비하셔서 공부를 잘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 기자님들의 질문에 어떻게 잘 답변할 수 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좀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덕담은 기왕의 정치를 하실 것 같고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통령에 도전하실 것 같으니까 국민의 삶에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하고 오시고 여의도에서 한 권의 책을 10번 읽은 정치인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도 지난번에 드렸는데 여러 분야, 다양한 가치관, 분야뿐만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서로 생각이 다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셔라. 그리고 본인의 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덕담으로 충고드리고 싶어요. 어드바이스까지. 지금 정치 베테랑 세 분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윤 전 총장의 답변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시각은 각각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법조계에 있는 박성배 변호사님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혹시 입장이 나왔습니까? 윤 전 총장 측은 현직 시절에 지휘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과는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사과하는 행위는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검찰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일부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야권 연대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 본선 과정에서도 입장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수사는 칼을 휘두르는 과정입니다. 그 칼을 쥐고 있는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칼을 휘두르는 주체, 나아가서 판단을 하는 법원은 나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죠. 업무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 취지가 상당히 수사를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검찰 수사 관행 그리고 자신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떠한 해법을 내놓겠다는 의견 표명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해야 할 입장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간 나와야 할 입장이다. 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